안녕하세요. 오늘 유닛 5에서는 투동사에 대해서 한번 투부정사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투동사의 정의를 반드시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오늘 저랑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 다루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투동사에 대한 설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측에 보시면 이 문장 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어 자리에 어떤 것들이 와야 되죠, 여러분? 네, 맞아요. 명사적인 것들이 와야 되죠. 목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적인 거가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트로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보어 같은 경우는 명사적인 거, 형용사적인 거,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와야 되죠. 수식어구는 형용사적이거나 부사적인 게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사를 활용해서 어떤 한 동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동사를 주어 자리에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주어 자리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는 것은, 뭐뭐는 이렇게 은는이가가 붙는 게 주어죠. 이 동사 자리에 쓰고 싶을 때 동사는 애초에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를 어떤 형식으로 바꿔준다? 네, 맞아요. 오늘 배우게 될 투동사 형태를 써서 주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너무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study is boring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study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명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만약에 음악을 듣는 것은 즐겁다. 음악을 듣는 것은 신이 난다. 이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자, 그랬을 경우에 listen to music is exci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틀린 어법이 됩니다. 왜냐면 주어로 표현하려면 반드시 명사적인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투동사, 나중에 배우게 될 동명사, 이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주어를 표현해 줘야 돼요. 우선은 투동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동사를 활용해서 to listen to music is exciting,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동사의 정의는요. 동사를 투동사로 바꿔줘서 명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투동사가 왔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명사적으로 쓰인 게 되겠죠? 보어 자리는 아시다시피 투동사가 왔을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용법입니다. 하나는 명사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가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적인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구도 마찬가지예요. 투동사가 수식어구 자리에 오게 되면은 형용사적으로 쓰이거나 부사적으로 쓰이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동사의 정의를 이제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동사의 정의는 동사를 품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품사를 전환시켜서 문장에서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이 투동사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투동사는 반드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에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명사입니다. 같이 한번 명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주어 역할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동사 자체가 이 주어 자리에 올 때 명사적으로 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문을 좀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요즘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to go to라는 표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To go to a good university. 자, 주어가 긴 거를 원래 영어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일단 예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주세요. is hard. 자,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주어 역할인데요. 만약에 go라고 하는 말이 주어에 오면은 문법적으로 틀리겠죠? 반드시 to go to a good university is hard.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체가 지금 문장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is가 동사, hard 같은 경우는 주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주어를 반드시 동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이 것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명사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것이,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전체가 앞부분이 주어가 투동사가 쓰였을 경우는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 역할에 투동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 자, 좀 악필이에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석되는 걸 우리가 명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어도 어떻게 보면 해석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좀 내릴게요. 우리가 목적어 역할에는 투동사가 오게 됐을 경우에는 뭐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가장 명사적인 느낌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학원에서 이 영상을 듣는다면은 아마 집에 굉장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 의사 표현을 하면은 I want to go home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I가 지금 주어, want 같은 경우는 동사. 원하는 대상이 무엇이죠, 여러분? 집에 가는 것이죠. 집에 가기를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문법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한다면 집에 가는 것을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to go home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쓰이고 있고 뭐뭐하는 것을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want라고 하는 동사 제가 이 want라는 동사를 좀 예문으로 들었지만 사실은 많은 동사들이 목적어에 반드시 투동사가 와야 되는 그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5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want 이따가 예문에 등장하게 될 attempt 같은 경우는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을 먹어요. decide 그리고 뭔가를 바래요. hope 그리고 wish 이런 것들의 동사가 동사 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 목적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사가 오는 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I want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want 뒤에 무조건 투동사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want 뒤에는 그냥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명사 한 단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단 어떤 동작을 뭔가 동사 뒤에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이런 동사들이 반드시 투동사의 형태가 이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I want English. 그럴 사람 많이 없겠지만 I want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영어를 원해. 저 영어에 좀 미친 사람이에요. 영어를 원해.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공부하는 액션을 말하고 싶을 때는 I w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want, attempt, decide, hope, wish와 같은 동사들 뒤에 왜 투동사가 올까요? 자,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동사를 투동사로 표현할 때는 흔히 미래적인, 쉽게 말하면 향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길 원해요. 그 얘기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지 않아서 향후 미래의 영어적인 거를 많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투동사라고 하는 게 이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미래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원래 투동사에는 미래적인 뉘앙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제가 써놨던 5가지 동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보호 역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호 역할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투동사의 문법일 것 같아요. 이 보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에 명사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만약에 보호 자리에 투동사가 왔는데 얘가 명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자, 이거 명사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밑에다 쓸게요. 이 투동사가 명사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이 주어에 대해서 이꼴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어는 동사한다, 동사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패턴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예문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all I wanted to do was to study English. 자, 자꾸 교육적인 얘기만 해서 예문으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내가 하기를 원했었던 모든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이 전체가 주어고요. was가 동사, to study English 같은 경우는 지금 명사 보호라고 일단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정보 처리를 해보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라는 주어가 만들어졌고요. was 뒤에 to study가 합쳐져서 공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뭐뭐하는 것이로 해석이 되고요. was 같은 경우는
얻다라는 과거 표현이죠. 이렇게 합치면은 것이 얻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어 역할로 투동사가 쓰일 때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명사 보호 자리에 to study 이거 명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형용사 파트에서 반드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어는 이꼴 관계가 형성이 돼요. 명사 보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에 본 경우는 그렇죠. 자, 반면에 주어랑 형용사 보호는 이꼴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문이 아주 쉬운 I'm happy. 자, 우리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그런 예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I랑 happy 같은 경우는 이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상태라고 설명해야 돼요. 형용사 보호는 어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보호라는 거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죠. 이 형식 문장 기억하시죠? 반면에 명사 보호 같은 경우는 주어랑 동격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제가 중요한 부분을 다루면서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의문사 플러스 투동사는 쉬워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의문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here to 동사. 자, where to 동사는 어떤 뜻이죠? 어디로 뭐뭐 할지. 자, where 같은 경우는 의문사로 어디로 동사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where이랑 비슷한 친구 누구 있나요? when to 동사가 있습니다. 언제 동사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what to 동사. what to 동사 같은 경우는 what이 의문사로 쓰이면 무엇을 할지. 이렇게 자, 글씨가 좀 안 이쁘네요. 무엇을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how to 동사 같은 경우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뭐뭐 할지.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도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 플러스 to 동사 같은 경우는 이건 흔히예요. 목적어 자리에 이 네 가지들이 오게 되면은 얘도 어떻게 보면은 명사적인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죠. 목적어는. 그래서 where to 동사, when to 동사, what to 동사, how to 동사 전부 다 명사적으로 쓰이는 to 동사의 약간 변형된 형태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문법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작하는 게 남았어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명사적이라는 거는 투동사가 명사적이라는 건 반드시 해석이 뭐뭐하는 것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시고 잠시 뒤에 저랑 영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81번부터 100번까지 영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81번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필요하다. 이때 우리는 그들과라는 말이 주어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맨 앞에 사람이 오면 뭔가 주어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사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살다라고 하는 동사가 활용돼 가지고 주어 자리에 온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to 부정사였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전체가 주어고요. 필요하다라는 말도요. 동사처럼 느끼지 말고 우리 형용사 보호에 이다가 붙으면은 필요하다가 됐었죠. 따라서 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필요한이라는 말과 이 부분이 보호되겠습니다. 이다 라고 하는 비동사가 합쳐져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에 밑줄 치시고 보호랑 동사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살다라고 하는 동사가 live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뭐뭐와 함께 live wit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작해 볼게요. To live with them 그들이니까 them is necessary. 선생님 그런데요. them인데 왜 주어가 them인데 동사가 are이 아니라 is를 쓰나요? 자, 그 이유는 바로 to 동사로 시작하는 주어는 반드시 3인칭 단수 취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3인칭 단수라는 거는 to 동사 그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 동사 형태를 써줘야 되겠죠. 자, 괜찮습니까? 82번으로 넘어오세요. 조금씩 길어져요. 너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이제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전체, 너의 피부를부터 것은까지가 이제 주어가 돼요. 중요하다도 마찬가지로 81번처럼 필요하다처럼 중요한 플러스 이다가 합쳐진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중요하까지가 보어고요. 다가 동사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주어가 뭔지는 알았어. 투동사를 써야 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될까? 자, 보호하는 것은에서 보호하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줘야만 영작이 가능하겠죠. 그럼 to protect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너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자, 이럴 때 수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protect A from B라고 하는 수거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A를 B로부터 보호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피부를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될까요? 네, 맞아요. A, 자외선으로부터. 그럼 from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자외선이 나오겠죠. 영작 한번 가볼까요? To protect your skin. 그런데 우리가 이 뭐뭐로부터를 from으로 써도 되지만 정답지에는 against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gainst를 활용해 볼게요. To protect your skin against ultraviolet rays. 여기 오른쪽에 있는 ultraviolet ray가 자외선이에요. 자외선들로부터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rays까지 y에 s 꼭 붙여주시고요. 역시 is important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정답지에요. protect A from B, against B 둘 다 써도 사실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예, 좀 약간 암기적 요소가 있을 뿐이죠. 자, 83번. 우리의 갈망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의 갈망이 딱 봐도 주어 같죠?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자, 여기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러면 다라고 하는 건 동사인 것 같고, 그쵸? 비동사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유를 가지는 것이, 여기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누굴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망 이꼴 자유를 가지는 것이 이 자체가 이꼴 표시가 됩니다. 우리 그럴 때는 명사보호라고 했었죠. 자유를 가지는 것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지금 투부정사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투동사로 영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갈망 이꼴 자유를 가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게 명사적인 느낌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작 갈게요. Our desire is to have liberty. 자, 우리 libert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여러분? 8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주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거는 83번에 배웠던 명사 보어네요. 다 이거는 비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투동사가 앞에도 있고 보어 자리에도 투동사를 쓰는 거죠. 영작 갈게요. To live 행복하게라는 건 부사기 때문에 happily ly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is 진리를 깨닫는 것 to realize 진리는 여기서 truth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the truth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To live happily is to realize the truth. 이렇게 하면 8단어로 영작이 되실 겁니다. 85번으로 좀 스크롤을 내려보죠. 그의 업무는 많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지금 업무가 주어네요. 그리고 이다가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를 분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 보호고요. 자, 이제 투동사로 영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의 업무라는 말 표현은 his task가 주어고 is. 그럼 분석하다. 동사의 뉘앙스는 분석하다에서 오는 거니까 to analyze. 많은. 자, 여기 조건에 줬죠. a lot of가 많은이란 뜻이네요. His task is to analyze a lot of information. 이렇게 영작하면 9단어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요. 명사 보호의 느낌이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에 비동사가 합쳐져 있을 때 투동사를 영작해주면 된다. 이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키포인트를 인식하시고 영작하셔야지 그냥 수업만 들어선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86번. 그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을 2번 시도했다. 자, 여기서 약간 또 패턴이 바뀝니다. 여기 혹시 86번 읽으셨을 때 것이가 아니라 것을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이거 목적어구나.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는이 주어고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을 전체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목적어죠. 그 이유는 2번 시도했다. 여기서 2번이란 표현 자체가 부사예요. 그러면 시도했다가 동사라면은 일단 attempt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시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번을 시도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2번은 시도했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을 시도했다라는 뜻이죠. 영작합니다. He attempted. 근데 기억나세요? attempt는 목적어에 동사의 뉘앙스가 올 때 to 동사를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attempt to 동사로 여러분들은 외우셨을 겁니다. He attempted to climb Mountain Everest. 맨 끝에 twice라는 부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패턴이 계속 바뀌잖아요. 동일 패턴 아닙니다. 87번. 해결책은 서로 의사소통을 여러 번 하는 것이다. 반갑네. 것이라는 표현은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뉘앙스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여러 번 하는 것이까지가 보어가 되겠고요. 보어, 다가 비동사로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communicate with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여러 번 하다가 지금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표현은 뭐죠? each other. 그리고 여러 번이라는 표현은 뭐가 되는, 제가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의사소통을 하다가 뭐가 되는 거죠? 동사. 여러 번은 뭐가 되는 거죠? 횟수는 부사. 서로를 의사소통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 하지만 이 to 동사 안에서는 어순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그리고 맨 뒤에 뭐가 나와요? Many times. 여러 번이라는 표현은 many times로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The solution i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many times.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더를 써야 되냐고요? 저도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해결책이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같은 거를 지칭하는 거죠. 당신이 아는 해결책.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나도 알고 있는. 그럴 때 우린 뭘 쓴다? 정관사라고 하는 더를 써주는 겁니다. 88번으로 오세요. 상사는 텀에게 일을 멈출 것을 지시했다. 자, 상사는 주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상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텀이 알고 그런 상사죠. 그래서 the boss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동사는 command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comman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은 오형식이 저절로 나와요. command가 주로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목적어한테 목적격 보호하라고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자, 사실 88번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command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라고 여기 투동사가 나오고요. 명령하다. 참고로 얘는 나중에 배울 형용사적 용법인데 예문이 여기 좀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구조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그럼 텀에게 일을 멈출 것을 그럼 텀이 일을 멈추는 거잖아요. 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목적격 보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멈출 것, 멈추다라는 동사가 투동사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영작합니다. The boss commanded Tom to halt. halt라고 하는 단어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To halt his work. 하지만 88번에 이 to 동사는 명사적인 게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 유닛에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만 해주세요. 나중에 말씀 꼭 드릴 겁니다. 89번. 얕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매우 쉽다. 지금 얕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이 이제 투부정사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매우 쉽다. 이 매우 쉬운이란 표현이 보호가 되고 동사가 되겠죠. To swim in shallow water is very easy.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번. 그녀는 포유류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이 좋아한다. 주어 동사 관계 형성되죠. 포유류를 연구하는 것을 이 부분이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목적어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좋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참고하세요. like는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올 때,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될 때 투동사도 되고 ing, 나중에 배우게 될 동명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글자 수가 몇 단어입니까? 5단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동사 쓰셔야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she likes to study mammals. 포유류를 단수로 쓰지 마세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복수 명사 써야 됩니다. 포유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mammals, s를 꼭 붙여주십시오. 괜찮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씩 길게 늘어놨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성량으로 탑을 만드는 것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주어 어디까지예요? 성량으로 탑을 만드는 것은. 이 부분까지가 주어죠.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필요로 한다는 필요하다라는 need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eed. 집중력은 영어로 목적어로 concen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의로라는 표현 자체가 수단을 나타냅니다. 우리 수단은 전치사 with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to make tower 여기 안에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와 탑을 이라는 목적어가 합쳐져서 to make a tower 성량으로 with matches 매치에 es 붙여주셔야 돼요. 실수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To make a tower with matches needs concentration. 자, 여러분 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need에 s 붙여주는 거 까먹지 마세요. 92번. 그녀는 그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했다. 그녀가 주어 원했다. want의 과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한 대상이 참석하는 것 목적어죠. 참석하다는 영어로 participate in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회의는 the conference 이렇게 영작해 주셔야 됩니다. 영작할까요? She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93번. 예의 바른 것이 솔직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예의 바른 것이 이 부분이 주어죠. 훨씬 더 낫다. 자, 이거 낫다라는 표현도 이다 플러스 나은, 훨씬 더 나은. 그럼 훨씬 낫다라는 표현을 쪼개볼까요? 자, 이건 아마 영어로 이다와 훨씬 나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합쳐져서 그러면 보어랑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훨씬 나까지가 보어예요. 다가 동사고요. 솔직한 것보다 이 부분 전체는 부사가 돼야 되는데요. 93번은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작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의 바르다 하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영작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뭘 어떻게 영작해요? 비동사에다가 뒤에 polite만 붙여주면 되는데 바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야 내가 예의가 발라 예를 들면 그러면 I'm polite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be 플러스 예의 바른 것이라는 표현은 to be 뒤에는 뭘 붙여주는 겁니까? 형용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거 빨리 깨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to be polite 이렇게 주어가 나오죠? 그러면 예의 바른 것이 이다 is 훨씬 더 나은 여기서 훨씬이라는 표현 자체는 much로 영작해 주셔야 돼요. much better much better 자, 그 다음 than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랑 똑같은 구조로 솔직한 것이 뭘로 나와야 되죠? 투동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똑같죠? to be honest 자, 다시 한번 영작해 볼까요? To be polite is much better than to be honest. 여러 번 영작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94번. 이 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건 좀 쉽네요. 이 제품을 포함하는 것이가 주어고 필수적, 보어, 이다, 동사. 여기서 동사의 의미는 포함하다니까 to include this product
is essential.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95번으로 오세요. 94번은 방금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들이 주어고요. 결정하지 못했다가 과거 시제네요. didn't decide. 이렇게 영작해 주고요.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어디에라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의문사죠. 그러면 이거 머물러야 할지를 이게 명사적으로 되려면 의문사 투동사를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They didn't decide where to stay. 이렇게 영작하면 돼요. 96번. 똑같죠? 95번이랑 패턴 똑같은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몰랐다. 얘가 주어 동사고 He didn't know. 이렇게 영작하면 됩니다. 이 낯선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몰랐던 대상이니까 where to go 이렇게 되겠죠? 이 낯선 곳에서라는 표현은 부사적 수식어구입니다. In this strange place. 합쳐볼까요? He didn't know where to go in this strange place. 이렇게 영작하면 10단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97번. 진수의 꿈은 축구 심판이 되는 것이다. 자, 얘가 주어죠? 이다. 동사고요. 되는 것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어인데요.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비동사가 이다와 되다가 둘 다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영작하라는 거예요? to be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요. 진수's dream is to be a football referee. 축구 심판은 football referee인데요. 이 직업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to be a football referee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98번.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오늘 좀 수업이 유독 긴 것 같아요. 과학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과학자가 되는 것이 주어고요. 일이다 할 때 이거는 이다가 되는 거죠. 이다.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 이 부분이 보어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은 형용사인가 명사인가? 명사죠. 명사예요. 명사 보어가 나와야 되고 나에게는 뭐가 되죠? 부사적인 수식어구. 그런데 honorable work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래 우리 영어에서 굉장히 만능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명사냐면 띵을 갖다 붙이면 다 돼요. honorable thing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가볼까요? to be a scientist. 역시 붙이셔야 됩니다. 과학자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to be a scientist is unhonorable. honorable 같은 경우는 H로 시작하지만 발음이 R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 모음의 관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unhonorable thing to me. 나에게란 표현은 to me를 맨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모음 명사 앞에 모음 발음 명사 앞에 on 붙이는 거는 이번 시간엔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신다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해주세요. 99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 몰랐다가 동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대상이니까 목적어, 이제 껌이죠? Most people didn't know. 무엇은 의문사로 what이기 때문에 what to do 이렇게 영작하면 됩니다. 100번. 그녀는 눈으로만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게 눈으로 쇼핑하는 것을 이 전체가 목적어죠. 눈으로 쇼핑하는 게 윈도우 쇼핑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쇼핑하러 가다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go shopping이에요. 합쳐볼까요? 눈으로 쇼핑하는 거 go window shopping 이렇게 영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좋아한다의 목적어를 go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she likes to go window shopp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쇼핑하다라는 수거를 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go의 윈도우 쇼핑을 하면 눈으로 쇼핑하러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좀 수업 유독 길었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유닛에서 역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